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기말고사 잘 보셨나요? 특히 고2, 고3 친구들, 나의 1학년 생기부, 2학년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생기부를 점검하는 시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생기부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들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희대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면 경희 전형 돋보기, 여기가 포인트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사례로 보는 평가 요소, 여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생기부의 경쟁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만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서류평가 요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각각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알기 쉽게, 심하게 오해하시는 것들도 좀 바로 잡아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얘가 최소한 우리 대학, 우리 학과 왔을 때 내가 하는 수업 알아먹을 수는 있냐라는 것이 학업 역량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써있잖아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학업 역량은 거기 보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걸 합쳐서 학업 역량이라고 봅니다. 학업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내신인데 그냥 내신을 보는 게 아니라 뭘까요? 이 아이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 수, 성취도별 비율을 어떻게 돼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등급을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아이는 원점수 89인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학교는 3등급인데 원점수가 94, 95이면서 평균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자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나와있죠.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 이게 주요 과목이죠. 국수, 영사, 국수, 영과. 플러스 두 번째 뭐야? 그 외에 기타 과목의 교과 성적은 어떤가?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주요 과목만 파고 기타 과목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그것만으로도 학업 역량도 어느 정도, 공동체 역량의 성실성도 어느 정도 감점 요인이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아무래도 우하향이라고 무조건 불합하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위계가 높은 과목의 성취도가 높은 걸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보다는 일반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위계가 높은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역량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업 성취도인데, 학업 성취도가 이코르 학업 역량이 아니라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등급이 1이다 또는 등급이 2다 이것만 갖고 학업 성취도가 높다 낮다로 얘기할 수는 없고, 숫자를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학업 태도와 탐구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업 태도는 뭐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 중에 이건 뭘까? 라는 호기심을 갖고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다양한 탐구 방법을 통해서 알아나가려고 하는 학생과, 선생님이 하는 거 열심히 암기했고 필기하고 외웠어. 그래서 성적이 나온 학생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주어진 수업 열심히 듣고 수동적으로 해요. 그 아이들이 가는 전형이 있잖아요. 그게 교과예요. 성적으로 확인된 거 가지고 와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성적이 플러스 알파를 보는데 학업 역량에서부터도 일단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 수업을 듣느냐, 수행평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느냐, 팀별로 되어 있는 수행평가에서 얼마나 내가 참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학업 태도와 탐구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응용화학과,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있는 학과인데요.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사이예요. 네, 20이 넘어가진 않고 보통의 일반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업 역량이든 진로 역량이든 가장 중요한 게 어쩔 수 없이 이과라면 수과학인데 평균과 원점수가 비교적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하고 원점수가 매우 높은 채로 1이거나 2예요.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지금 1과 2를 구성하고 있는데 수강자 수가 130명이에요. 물리원 43명, 화원 58명이에요. 똑같은
똑같은 원점수하고 똑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수강자 수가 300명인 학교와 130명이 학년당 인원인 학교를 동일하게 평가하진 않아요. 이 친구의 경우는 지금 영어가 다소 낮은 거를 제외하고 국어도 수학도 특히 과학이 매우 높은 원점수와 평균과 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학업 성취도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친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부로서 어느 정도 이 친구의 학업 태도나 탐구력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보면 어떠냐? 미적분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는 학생임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교사의 단순 평가입니다. 방사성 원소의 분괴율과 반감기를 주제로 자연로그 개념 및 적분을 적용하여 탐구함. 아마 수행평가로 주제 탐구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방사성 분괴는 완전히 무작위라 특정한 원자가 언제 분괴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언제나 동등한 비율로 분괴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분괴율을 식으로 나타내고 관계식의 적분을 적용하여 분괴 방정식을 표현하고 분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반감기를 구해보는 활동을 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 아이의 독특한 점이 여기지. 완전히 무작위라 자기의 기준을 잡아놓은 거야. 어떤 전제 조건 하에 언제나 동등한 비율로 분괴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식으로 나타냈어요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관계식을 적분을 한 것과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 채로 단순하게 관계식을 적분을 적용해서 방정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나오는 건 매우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매우 적극적이고 탐구 역량이 보이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응용화학과를 합격한 이 아이의 사례는 위의 학업 성취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생기부로도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최초 합격을 한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합격 끝라인에 있거나 내신의 불리함을 생기부로 극복하거나 생기부가 불리한데 내신이 매우 높아서 극복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니고요. 경희대를 합격한 학생 치고는 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학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전공 적합성이란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딱 그 학과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계열, 그 분야를 갖추고 있으면 그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쓰는 게 요즘의 구조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경영학과를 간다고 1학년 때도 경영, 2학년 때도 경영, 3학년 때도 경영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 이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진로 역량이다.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예요. 학과가 빠지고 진로, 전공이나 계열이 나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로 또는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 아이가 전자공학과를 지원을 했으면 전자공학과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서울대도 진로 연계 이수 과목이라는 게 나옵니다. 동일한 등급에도 그걸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되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했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냐 이수 비율.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가 이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이라던가 이런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위기에 따라 이수했는가예요. 물원 하원 안 하고 물투 하투 할 수 없고요. 물투 안 하고 고급 물리학이나 물리학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위계를 갖춰서 하라는 것을 요즘에 좀 많이 강조해요. 두 번째가 뭘까요? 전공 또는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입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그러니까 학업 성취 수준은 위에는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 수준하고 똑같은 건데 그 중에서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이 어떠냐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똑같은 2.0인 두 아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A라는 학생은 국수연과가 거의 대부분 2.1, 2.0, 1.9, 2.0에서 2.0이 나온 친구가 있고 B 학생은 예를 들어 국어나 영어는 한 2.8, 3.2 사이인데 수학하고 과학이 1.5, 1.7 라인으로 2.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아이는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서 똑같이 2.0이니까 동등하게 점수 산출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후자의 친구는 진로 역량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요. 이게 학업 역량에서는 그냥 국수영과 국수영사 또는 나머지 교과가 다 된다면 여기서는 그게 과목이 조금 더 좁혀지는 거야. 그 과목에서 얼마나 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햇서를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과에서 수강 못하고 합격하기 어렵다고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동일하게 뭔가의 호기심을 느끼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다만 그게
진로 분야이어야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진로 역량이고, 그게 진로와 무관하게 하는 거면 학업 역량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로 역량의 사례로 경희대에서 얘기한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사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지금 하우스피탈리 경영학과 지원자입니다. 호텔 경영 또는 관광 또는 무역, 요 계열은 기본적으로 국제학부랑 좀 비슷합니다. 수학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수학이 좀 낮아도 영어나 언어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극복 가능한 학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을 생각했는데 수학이 좀 밀려. 근데 영어가 좀 좋아. 그러면 무역을 쓰기도 하고 하우스피탈리 경영을 쓰기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요 학생을 보면 언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성취도가 평균이나 표준 편차 대비 월등히 이 친구가 좀 높은 학생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서 영미문학 읽기 같은 과목을 일단 선택했네요. 입사관들이 얘기했듯이 영어 이수 단위가 좀 높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로 잡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미문학 읽기를 하우스피탈리 경영을 가면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 과목의 이수 비율이 높아요. 이수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건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하게 호텔 경영을 오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호텔 로봇, 세계 유명 음료에 대해서 발표했고요. 영어 1에서도 말레이시아 페낭 여행 관련 글을 읽고 세계 전통 건축물 형태의 호텔에 대해서 영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관광 명소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경제에서도 글로벌 여행사 창업을 계획하고 여행사 운영 방안이라던가 이런 것들, 국제 여행, 호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과학탐구 실험 같은 거 보면 재밌죠. 관광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요. 인공지능이 호텔리어의 역할을 하는 로봇 호텔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조사하고 24시간 운영되어 일반 건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호텔에서 쓰이는 방대한 에너지량을 제시하고 친환경 호텔 캠페인과 다양한 친환경 호텔을 제시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세특을 하나만 꼽자면 과학탐구 실험이 가장 재미있는 세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관광학부를 써도 되고요. 호텔 경영을 써도 됩니다. 국제학부를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수학 등급이 좋다면 경영학과를 써도 됩니다. 이 친구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호텔 경영을 쓴 것 같다. 다만 이 학생의 세특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있었던 건 맞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구한 건 맞지만 탐구의 깊이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생기부인 건 맞습니다. 그걸 보완한 게 뭘까요? 학업 성취도나 진로 과목 성취도가 돼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정도 생기부니까 합격한 사례다라고 봐두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이라고 돼 있어서 인성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성은 생기부로 절대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 리더십,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이게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게 공동체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반장을 한다, 이게 무조건 공동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보는 게 공동체 역량이에요. 팀 활동에서 얼마나 협업했어?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했어로 소통 능력이나 리더십을 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모두 다 기장이 되려고 할 때 다 기장을 하거나 다 발표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회의를 통해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을 하자라는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소통 능력이나 리더십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건 성실성과 규칙 준수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미인정 결석이나 지각이 너무 많거나 인정 결석과 지각이 너무 많더라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공동체 역량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원 활동의 구체적 사례가 드러나 있는 게 지금 사례 A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학급의 면학 분위기 조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또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이라고만 나왔으면 학급 임원이었어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텐데 지필 평가를 앞두고 학급회의에서 서로의 공부를 점검해줄 방안을 제시하거나 휴대폰 학습 어플을 모두 깔게 한 뒤 팀별로 공부 시간 양을 측정하여 팀끼리 경쟁하도록 하거나 팀 내부에서 상위권 학생이 다른 친구의 학습을 자발적으로 돕도록 성적이 낮은 학생의 성적을 올릴 경우 향상된 등급 점수에 좀 더 가중치를 두게 하자거나 하는 이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 리더십도 협업도 소통 능력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은 이 아이의 학업 구조, 내신의 구조를 제외하고 생기분만으로 경쟁력을
파악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 가이드북을 좀 보면 생기부의 구조도 응당 당연히 합격할 만한 친구들이 생기부 사례로 나온 건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갖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뿐만이 아니라 낮은 등급으로 합격을 한 다양한 선배들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생기부랑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어디를 조금 더 주안점으로 볼 건지,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학원 역량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건 경희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막막하시겠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 고정 댓글과 더 보기란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